미국 LA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많은 이재민을 남기고 약탈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A 한인 커뮤니티는 구호 활동을 선도하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인회와 한인 기업, 교회 등이 빠르게 구호 물품을 준비하고 대피소에 따뜻한 도시락과 생필품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국 도시락이 배달되자 이재민들은 한식을 처음 접하며 위로를 받았고,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을 달래고 구조대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부 약탈범들의 행동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이는 한국인의 이타심과 선행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 구호 활동은 한국 전쟁 당시 받은 도움을 갚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언론과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사람 사는 맛은 힘들 때 서로 돕는 것이라는 한 자원봉사자의 말은 전 세계적으로 울림을 주며 한국인의 연대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 치열한 현장에서 사연이 도착해 번역해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소재 메디컬 센터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사라 미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번을 덮친 대형 산불 현장에서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제가 1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겪었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특별했던 기억입니다. 그날은 제가 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아침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밤새 교통사고 환자 셋, 심장마비 환자 둘, 그리고 과다 투약 환자까지 정신없이 치료하느라 한숨 돌릴 틈도 없었죠. 피곤이 절정에 달해 눈앞이 희미해질 무렵 마지막 환자의 차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의 대형 TV에서 LA 북부 지역의 대형 산불 소식이 긴급 속보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또 하나의 일상적인 캘리포니아 산불 뉴스련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기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화염이 주택가를 삼키고 있었고,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 비틀거리던 제 눈이 일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닌 의사로서의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0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는 뉴올리언스로 달려갔고, 캘리포니아 대지진 때도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메디컬 센터의 동료들은 저를 재난의 천사라고 부르며 놀리곤 했죠. 하지만 이번만큼 가슴이 먹먹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제가 치료했던 8살 소녀 제시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이마를 다쳐 응급실에 왔었습니다. 상처를 꿰매는 동안 저는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침 산불이 시작된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다음 주에 있을 발레 공연 이야기를 신나게 했었죠.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커룸으로 뛰어가 짐을 챙기면서 동료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 나 지금 팰리세이드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라, 너 36시간 연속 근무했잖아. 너무 위험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자 끔찍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수백 채의 가옥이 불에 탔다는 소식, 그리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악셀을 밟은 제 발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4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그날은 마치 영겁과도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온통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것 같은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렸고, 멀리서 번쩍이는 붉은 불빛은 지옥의 문이 열린 듯 했습니다. 차들이 도시 바깥쪽으로 줄지어 빠져나가고 있었고, 반대편 차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간히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소방차와 구급차만이 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 박찬호 선수의 저택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말리부 저택이 전소됐다는 소식까지. JP모 벌써 피해액이 73조 원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상자 수만이 들렸습니다. 시속 13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도착 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현장은 아수라장일 것이고, 부상자들이 넘쳐날 것이며, 의료 물품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다행히 제 차 트렁크에는 평소 재난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둔 응급 의료 키트가 가득했습니다. 화상 치료용 연고와 붕대, 소독약, 진통제, 그리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도구들까지.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
병원에서 추가 물품도 챙겨왔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 기둥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차 안까지 스며드는 그을음 냄새에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재난 현장을 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상자가 있을지,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수라장과 혼돈 대신 질서정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주차장에는 이미 수십 대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구호물품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었습니다. 차량 옆으로는 젊은 한인들이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있었죠. 제가 본 것만 해도 생수 박스가 수백 개는 되어 보였어요. 처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대형 텐트 세 동이었습니다. 각각의 텐트 앞에는 한글과 영어로 쓰인 팻말이 세워져 있었어요. 의료 지원, 구호물품, 음식 도시락. 텐트 주위로는 파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끼 뒷면에는 LA 한인회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의료 지원 텐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 다른 재난 현장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으니까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도 캘리포니아 대지진 때도 이런 체계적인 구호 활동은 없었습니다. 보통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데만 며칠이 걸리곤 했죠. 텐트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료용 침대 5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응급처치 도구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칸막이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규모는 작지만 완벽한 야전 병원이 꾸려져 있었던 거예요. 한인 의사 2분이 이미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김민수 박사님이었죠. 잘 오셨어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분의 말씀에서 절박함과 동시에 놀라운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 박사님은 자신의 병원 문을 닫고 이곳으로 달려오셨다고 해요. 김 박사님의 안내로 저는 곧바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환자는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80대 노인분이었어요. 그분의 손자가 휠체어를 밀고 왔는데 이미 접수 자원봉사자가 기본적인 문진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진료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죠. 마치 오랜 시간 재난 구호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자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한인 간호사분들이 개발했다는 이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중복 진료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었죠. 심지어 환자의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의료 텐트 바로 옆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구호물품 텐트에서는 마스크, 생수, 담요, 위생용품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대피한 주민들의 필요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에 맞는 물품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기 용품 코너였어요. 기저귀 사이즈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분유, 이유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음식 텐트였어요. 따뜻한 음식 냄새가 피어오르는 이곳에서는 한인 식당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 잡채, 불고기 도시락이 끊임없이 제작되어 나갔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모든 식재료는 한인 마트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요. 심지어 채소와 과일까지 매일 신선한 것으로 공수되고 있었습니다. 텐트 한쪽에서는 K-팝 팬클럽 회원이라는 10대 자원봉사자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잠시나마 재난 상황을 잊은 듯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들은 K-팝 댄스를 가르치며 아이들의 불안감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를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제시카가 서 있었죠. 놀랍게도 그 아이는 다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파란 조끼를 입고 자원봉사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가족은 한인분들이 일찍 대피시켜 주셨어요. 동네에 연락도 안 온 상황이었는데 직접 찾아와서 알려주셨대요. 우리 강아지까지 구해주셨어요. 제시카의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이곳의 질서정연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어요. 산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나가면서 새로운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대피소는 침착했죠.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다음 단계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추가 텐트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인근 한인교회에서 담요와 매트리스를 대량으로 공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산불은 계속해서 번져나갔고 대피소로 밀려드는 이재민의 수는 시시각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와 혼란 대신 이곳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대피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추가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이재민이 급격히 늘어났죠. 모두들 지쳐 보였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손자가 천식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옆에서 한인 자원봉사자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방금 명동약국에서 천식 흡입기를 대량으로 가져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동약국이라면 이곳에서 40km나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LA 전역의 한인 약국들이 연합해서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평소에도 이런 연락망을 구축해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의료 텐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죠. 한 중년 여성분이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진료하시느라 식사도 못 하셨죠?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불고기와 밑반찬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한식당이 불에 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모두 들고 나와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였죠. 내 가게는 다 없어졌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인식당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따뜻한 음료를, 베이커리에서는 빵을, 레스토랑에서는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고 있었죠. 심지어 케이터링 업체들은 자신들의 주방 차량을 가져와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도시락 배달 시스템이었습니다.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어 있는 최전선까지 도시락이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한인 청년들이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배달을 자처했죠.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도시락 배달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청년이 도시락을 전달하자 지친 표정의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은 처음이에요. 어디서 사는 건가요?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인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 소방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시락 한 켠에는 항상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입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은 따뜻한 메시지였죠. 어떤 도시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이런 노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기 한국 사람들이 도시락을 준대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한국 도시락 언제 와요? 기다리게 됐죠. 도시락을 받아든 이재민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우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은 결국 자원봉사자로 합류했고 다른 이재민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위로였고 연대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이재민들에게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현장 이면에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대피소 주변에서 약탈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대응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이었습니다. 대피소 주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도둑이다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순식간에 공포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창가로 달려가 보니 몇몇 수상한 차량이 주차장을 배회하고 있었죠. AP통 보도대로 약탈범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인 청년회 회원들이 즉시 자체 경비 조직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1992년 LA 폭동 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40여 명의 청년들이 조를 나눠 2시간씩 교대로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로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청년회 회원들의 활약을 알 수 있는 이야기도 접했어요. 그날 밤늦게 대피소로 한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어머니는 아직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제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퍼시픽 팰리세이드 근처였어요. 산불이 번지기 시작하자 대피하려고 짐을 싸고 있었죠. 그때 검은색 밴 3대가 우리 동네에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빈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웃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죠. 약탈범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차량이 동네를 돌며 정찰하고 다른 차량들이 빈집을 털어가는 수업이었죠. 더 끔찍했던 건 그들이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짐을 차에 싣고 있는데 그중 한 차가 집 앞에 멈춰섰어요. 총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골목 끝에서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보였어요. 한인 순찰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인 청년회에서 나온 순찰 차량 5대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해요. 약탈범들은 순식간에 도망쳤지만 그 과정에서 도망가던 벤이 그 가족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팔을 다친 거였죠. 한인 청년들이 바로 달려와서 도와줬어요. 누군가는 구급상자를 가져왔고 또 다른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죠. 한 청년은 우리 가족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이 대피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자신들이 탄 차량 뒤로 2대의 차가 더 따라왔다고 합니다. 혹시 약탈범들이 다시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호의였던 거죠.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무전기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며 움직였다고 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92년에 우리 부모님 가게가 전소됐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대요. 한국인들만 서로를 도왔죠.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나서기로 했다고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가족의 증언은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대피소 안에서 보이는 질서정연한 모습 뒤에는 묵묵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료 텐트에서 갑자기 급한 호출이 왔어요. 중증 천식 환자가 발생한 것이었죠. 연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심해진 10대 소녀였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필요했지만 당시 대피소에 남은 산소통이 없었어요. 인근 병원은 이미 만실이었고 구급차는 최소 40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 한인 자원봉사자 한 분이 나섰어요.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산소 호흡기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약탈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소방서에서는 그 지역이 새로운 산불 위험 구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였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인 청년회 회원 5명이 즉시 호위 차량을 꾸렸어요. 3대의 차량이 호흡기를 가지러 가는 차량을 앞뒤로 보호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지키며 달리는 차량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30분 후 그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용품까지 가득 가지고 왔더군요. 소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위험구역을 피해 40km나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정을 넘어설 무렵 산불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피소에서 2km 떨어진 곳까지 불길이 번져오고 있다는 거였죠. 모두가 또 다시 대피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인 커뮤니티는 달랐어요. LA 한인회는 이미 3군데의 한인교회와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언제든 2차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인 택시협회가 무료 수송을 자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50대가 넘는 차량이 단 30분 만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대피소의 비상 발전기마저 고장이 났죠. 수백 명의 이재민이 한밤중에 어둠 속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료 텐트의 상황이 심각했어요. 산소 호흡기와 의료 장비들이 모두 전기로 작동했으니까요. 그때 한인 전기 기술자분들이 나섰습니다. LA 인근에서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분들은 자신들의 공사장에서 사용하던 발전기들을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단 1시간 만에 5대의 발전기가 도착했고 그분들은 밤새 전선을 연결하고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날 밤 한인 기술자분들이 보여준 전문성이었어요. 의료 장비들은 일반 전기와 달리 안정적인 전압 공급이 중요한데 그분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일부 장비는 전압을 재조정하는 작업까지 해주셨죠.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 것은 한인 커뮤니티의 조직력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고 제안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재난 구호 훈련을 받은 것처럼 움직였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도와야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우리는 단순히 한인 커뮤니티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재민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인 청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LA에서 태어나고 자란 1.5세대나 2세대들이었죠. 그들은 주변의 멕시코계, 흑인, 백인 청년들과 완벽하게 협력하며 일했어요.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죠. 특히 K-팝을 좋아한다며 자원봉사에 참여한 현지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힘든 밤을 버텨냈습니다. 약탈범들은 결국 물러갔고 산불의 방향도 바뀌었으며 전기도 복구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죠. 산불 발생 일주일째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추가로 파견되어 교대 근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잠시 대피소 뒤편 벤치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데 FOX 뉴스 취재진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대피소의 놀라운 질서와 체계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여기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잘했다, 대단했다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 시선이 대피소 한켠에 걸린 현수막에 꽂혔습니다. Thank you, Dr. Mitchell이라는 영어 문구 옆에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였죠. 그 중에는 K-팝 가수들의 스티커도 붙어 있었고 서툰 솜씨로 그린 하트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한데 어우러진 그 모습이 이번 재난이 우리에게 남긴 큰 교훈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재난은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CNN, ABC, MBC 등 주요 방송사들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인 커뮤니티의 선제적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해결했죠. 한 뉴스 앵커는 이것을 적극적 시민의식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LA 한인사회의 이런 결속력이 어디서 왔는지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1992년 LA 폭동의 아픈 기억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는 분석이었죠. 상처가 교훈이 되어 더 강한 연대를 만들어냈다는 거였습니다. 특별했던 것은 한인 커뮤니티의 이런 활동이 다른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베트남계 커뮤니티가 한인회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자체 구호 활동을 시작했고 멕시코계 커뮤니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치 선한 영향력이 도미노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한인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올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돌려줄 차례예요. 그 말씀에는 이민자로서의 경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인류애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늘 효율과 신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상처를 꿰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한인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가족처럼 대했으며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관심과 배려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LA 소방국장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언급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구조자가 되어주었죠.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한인 커뮤니티는 자신들도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제가 지나는 코리아타운이 새롭게 보입니다. 식당과 가게들의 간판이 더는 그저 이국적인 글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때로는 위기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산불은 서서히 잡혀갔고 대피소의 이재민들도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단순한 재난 구호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남겼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진정한 이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지금도 LA의 하늘은 검은 연기로 가득합니다. 창밖을 보면 마치 밤하늘처럼 어둡고 햇빛은 간간히 붉은 빛으로만 스며들어와요.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의 평균 기온은 매년 0.5도씩 상승해왔고 강수량은 30% 이상 감소했죠. 토양은 메마르고 식생은 건조해졌으며 이는 결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진화율은 아직 0%에 머물러 있고 바람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돌풍이 불면서 불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 헬기조차 이륙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대형 산불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재난은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충격적인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NASA가 찍은 사진에는 LA 상공을 뒤덮은 거대한 연기 구름이 태평양까지 뻗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자연에 저지른 행위의 결과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저는 분명한 희망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구조자가 되어주었죠. 오늘도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불이 북쪽으로 번질 것을 예상하고 이미 3곳에 추가 대피소를 준비해 두었어요. LA 한인회는 인근 지역 한인회와 연락망을 구축해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죠. 한인 의료진들은 교대 근무 시스템을 갖추어 24시간 비상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한인 기상학자들이 자체적으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산불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한인 엔지니어들은 대피소의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죠.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위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는 귀중한 배움을 얻고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구호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본질이자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것이죠. 그들은 재난 속에서도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너무나 벅찬 과제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연대의 힘은 단순히 이번 산불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망토를 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들은 우리 곁에서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이웃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도시락을 만들고 위험한 곳을 순찰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에요. 어제는 대피소에서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이야.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정이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함께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힘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헌신하고 계신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 이 도시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산불 피해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LA의 하늘이 언제 다시 맑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뭉친 한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